오늘 소개해드릴 기법은 진입 조건이 어렵지 않고 간단하지만 높은 백테스트 승률이 나온 매매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기법에서 그러하듯 100회 백테스트를 해보면 기법에 대한 단점들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해당 기법을 사용 시 특정 시장 상황에 단점을 보이는 패턴을 파악 후 대응하는 방법 등 기법에 대한 짧은 팁과 생각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S트레이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법은 하이키나시와 RSI를 사용하는 보조지표와 MACD 보조지표를 가지고 하는 매매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이 매매 전략은 1분 캔들부터 1일 캔들까지 모든 시간대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이 가장 짧은 1분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이시라면 최소 하루 이상 백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100회 백테스트를 준비한 코인은 비트코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시간은 5분 캔들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해당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주식, 암호화폐, 바이너리, 외환 등 모든 시장 참여자가 있는 차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략의 지표 설정에 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법에 사용할 지표는 총 2가지이며 3개의 지표까지 무료로 사용 가능한 트레이딩뷰를 사용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으니 트레이딩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메인 보조지표는 HARSI라는 커스텀 보조지표입니다. 해당 보조지표는 하이키나시와 RSI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커스텀된 버전이며 해당 보조지표의 잦은 캔들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사진과 같이 수정합니다. 영상 시간상 캔들 노이즈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보조지표는 MACD입니다. MACD 보조지표는 사진과 같이 MACD 선과 시그널 선을 모두 체크를 해제하시고 히스토그램만 볼 것입니다. 히스토그램의 설정도 사진과 같이 수정합니다. MACD는 해당 전략의 일부 좋지 않은 자리를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테스트 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조지표 세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해당 지표를 가지고 진입 조건을 보겠습니다.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모두 설명한 후 진입하지 않는 조건을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HARSI 지표의 RSI 선이 마이너스 20선 밖 초록 배경으로 탈출합니다. 탈출 후 다시 안으로 RSI 선이 들어오면서 하이키나시 캔들이 초록색으로 변경되고 변경된 후 3개의 캔들 내에 MACD도 초록색이 된다면 2개가 모두 변경된 캔들의 종료 시간 5초 전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전저점 꼬리에 두며 익절은 투입 자금의 50%는 1대1 지점에 익절하며 익절과 동시에 손절선은 처음 진입 라인으로 올리고 나머지 50%는 1대2 지점까지 추가로 올립니다. 포지션 진입 조건 중 MACD가 먼저 뜬 경우에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숏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HARSI 지표의 RSI 선이 20선 밖으로 빨간색 배경으로 탈출합니다. 탈출 후 다시 안으로 RSI 선이 들어오면서 하이키나시 캔들이 빨간색으로 변경되고 변경된 후 3개의 캔들 내에 MACD도 빨간색이 된다면 2개가 모두 변경된 캔들의 종료 시간 5초 전에 진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절과 익절은 롱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으며 MACD가 먼저 신호가 와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진입을 고민하셔야 되는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가 모두 완성이 되었는데 전저점에서 이미 너무 큰 양봉 캔들이나 음봉 캔들이 발생한 경우 진입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양봉과 음봉 캔들의 조건은 캔들 하나의 크기가 1% 정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대 양봉이나 음봉에 매매를 하는 기법도 있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기법은 큰 추세에 맞지 않는 매매법이기에 이 상황은 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 저점에 적당한 크기의 봉들이 합쳐졌고 마지막 봉의 꼬리 크기가 너무 커서 손절선이 너무 큰 경우 꼬리를 뺀 몸통에 손절선을 두거나 진입을 회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확률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손절선이 너무 크면 심적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00회 테스트에서 두 번째 상황에는 모두 진입하였지만
구독자님들은 꼭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평소 사용하시는 레버리지보다 줄여서 진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진과 같은 전저점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100번의 백테스트를 할 시간입니다. 백테스트가 종료되면 해당 기법에 대한 제 생각과 팁을 짧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테스트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기법으로 100회 백테스트한 결과의 승률은 79%의 승률이 나왔으며 79번의 승리 중 1대2까지 도달한 횟수나 연패 연승 구간 등 모두 더보기에 블로그 주소를 통해 기록했으니 주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기법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소개해드린 기법은 큰 추세에서 유리한 기법이 아닌 적당한 추세에서 평소와 같은 차트 움직임을 사용하는 게 더 확률이 좋았던 기법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큰 추세를 그린다면 해당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추세 매매가 좋은 이전에 소개해드린 호프만 매매 기법을 사용하시거나 파라볼릭 매매 기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세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해당 기법은 보통 이렇게 상승 하락이 적당히 반복될 때 가장 좋은 승률을 내는 기법인 것을 직접 백테스트를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추세에 큰 상승과 하락이 발생한다면 반대 매매를 하는 기법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런 큰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익절을 달성하였고 바로 다음 이 부분에서 손절이 발생하였는데 조금 전 보여드린 사진은 RSI선이 왔다갔다 했지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것과 달리 노란색 RSI선이 초록색 구간을 터치하지 못하고 다시 빨간색 구간으로 갑니다. 이러한 경우 상승이 시작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 빨간색 구간만 터치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손절 이후에 발생한다면 추세 매매 기법으로 차트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추세가 끝나는 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당연히 추세가 언제 끝나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RSI선이 그 후 반대편 초록색 선을 터치한다면 그 후부터 나오는 신호는 다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큰 추세가 파악되면 멀티 화면으로 다른 기법을 대입하여 동시에 보신다면 단점을 보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기법 영상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매매 전략을 연구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